안녕하세요. 벤츠 E클래스 자가정비 수팁입니다. 이번에는 디퍼런셜 오일을 교체를 해볼 텐데요. 보통 카페나 센터에서 대후 오일이라고 하는데, 대후 오일은 일본어에서 나온 거랑 한치가 아니고 디퍼런셜 오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벤츠 홈페이지에서 235.7 리어 엑셀기어 사이트를 보시면 어프로벌 오일로 훅스 타이탄 75W85 오일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모빌은 거의 찾기가 힘든 것 같고요. 제가 검색을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훅스 타이탄 75W85가 나와서 이 오일을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일을 구입을 하게 되시면 뒷면에 어프로벌이나 아니면 리커멘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어프로벌이 제조사에서 승인이 된 오일이고, 리커멘드 같은 경우는 오일 제조사에서 자동차 제조사 사양에 맞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어프로벌을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커멘드나 다른 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조사 승인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차량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을 시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 문제가 발생이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아쉽게도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인증 절차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엄청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역사가 있는 회사들을 따라가기는 아직 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하는 디퍼런셜 오일은 훅스 타이탄 75W85고 MB 235.7 승인이 된 오일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구입을 해서 뒷부분을 보시면 어프로벌 MB 235.7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용량은 지침서상 1.1L이기 때문에 자가교체나 아니면 오일을 구입해서 센터에서 공인비만 내시고 교체하신 분들은 2통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교체 정비를 위해서는 플렉서블 라쳇 핸들과 13mm 육각 비트가 필요하고요. 토크 라쳇 핸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페인트 마커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리프터를 이용해서 차량 양쪽을 올려주고 안전 말목을 받쳐줍니다. 차량 뒤쪽 아래쪽을 보시면 뒷바퀴 양쪽 등속 조인트와 연결이 된 것이 리어 엑셀 기어입니다. 이제 보조좌석 뒤쪽을 보시면 오일을 뺄 수 있는 드레인 볼트가 있고요. 운전석 쪽을 보시면 오일을 주입할 수 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를 풀기 전에 파츠 클리너를 가지고 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파츠 클리너로 청소를 하는 이유는 모래 같은 거나 이런 게 볼트를 풀었을 때 안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기어 같은 곳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진행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청소가 끝나면 볼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작업하는 곳의 장소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토크라쳇이 없으면 페인트 마커를 이용해서 볼트와 볼트 체결 부위를 마킹해서 작업을 진행해줘도 됩니다. 공장 출고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이전 작업자가 정상적인 토크로 볼트를 체결을 했다면 이제 마커로 표시를 해서 볼트를 풀었다가 다시 조였을 적에 마킹 부분과 일치하게 조이게 되면 같은 토크로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단에 오일을 받을 통을 준 다음에 볼트를 풀어주게 됩니다. 와, 볼트를 풀었더니 오일 색깔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쇳가루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더럽네요. 오일이 떨어지는 동안 반대편에 오일 주입을 위한 볼트도 풀어주게 됩니다. 볼트를 풀은 후에는 파츠 클리너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볼트가 좌측하고 우측하고 혼동이 되지 않도록 잘 해놔야 됩니다. 볼트가 섞여서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 본인 토크 값이 아니라 다른 토크 값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오버 토크가 되거나 아니면은 볼트가 덜 조이게 됩니다. 볼트 세척도 끝나고 드레인도 완료가 되게 되면 보조 좌석 쪽에 드레인 볼트를 조여줍니다. 조여줄 때는 페인트 마커를 했던 곳과 일치하도록 조여주게 됩니다. 기존에 들어있던 오일과
새 오일을 차있네요. 기존 오일이 진짜 엄청 더럽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해서 오일을 주입을 해 놓을 텐데요. 제가 필요한 재료에 주사기를 넣지를 않았네요. 이제 대용량 주사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구입할 때는 실리콘 호스까지 되어 있는 걸로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가지고 오일 주입할 때 주사기 오일을 넣기 쉽게 하는 방법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피스톤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를 찝으신 다음에 주사기통에 오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기 피스톤을 살짝 껴주시고 반대로 올린 다음에 공기 있는 부분을 살살 밀면서 빼면 이 주사기 쪽에 쉽게 오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사기에 200cc씩 넣어서 6번 주입을 했고요. 매뉴얼상에는 1.1L인데 보통은 흐를 때 볼트를 잠그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볼트를 조이게 되면 디퍼런셜 오일 교체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오일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무교환 오일이다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보증 기간 내에는 무교환일 것 같고요. 무교환 오일이 될 수가 없는 게, 오일이 열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안에서 마찰로 인해서 기어 쪽에 쇳가루가 나오게 되면 그 쇳가루에 의해서도 오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환은 아닌 것 같고요. 해외에서 보면은 3에서 5만 마일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은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도로 조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처음에 힘을 받을 때 가장 큰 힘이 들고 그때 마찰 개수도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찰 개수가 크게 되면 분명히 안쪽에 기어도 갈려서 쇳가루 같은 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디퍼런셜 오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5만 킬로마다 교체를 한번 해줄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퍼런셜 오일 교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